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유가 하락했다가 급등하나 입니다. 그럼 보시죠. 크레스케 캐피털의 거시경제 전략가인 타비 코스타는 2025년 현재 통화 공급량을 기준으로 유가가 역사상 가장 저렴한 수준에 근접했다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2025년 현재 세상에서 가장 저평가된 원자재 중 하나가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타비의 차트는 명목 유가를 미국 M2 통화 공급량으로 나눈 것이고, 간단하게 말해서 찍어내서 유통되는 달러의 양 대비 유가는 얼마나 비싸냐가 됩니다. 하여간 2025년 현재 명목상으로는 유가가 저렴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화 공급량을 감안하면 유가는 역사적으로 저렴한 수준에 근접했으며, 대공황이나 2008 금융위기 그리고 우한폐렴 이벤트가 발생한 후에 봤던 수준과 비슷합니다. 기름값이 싸다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정확한 공식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10여 년간의 엄청난 통화 팽창을 기름값, 유가는 따라잡지 못했으며 실질적으로 다른 모든 것보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엄청나게 찍어낸 돈의 양에 비하면 석유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자원 중 하나라는 소리지요. 그렇다면 유가가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유 산업에 관심이 없고 그냥 주유소 기름값만 봅니다. 이런 가운데 석유 산업은 자체적으로 변동성을 감당할 수는 있지만 손익분기점 이하로 장기간 유지되는 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 나온 것은 우드 맥킨지에서 예상하는 2027년 석유 생산자 또는 산유국별 손익분기점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현재 유가가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유국들이 아무런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름 펌프질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국가재정, 사회보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산유국들의 손익분기점은 훨씬 높아집니다. 미국 셰일의 경우 셰일 지대 품질과 각각 회사들의 밸런스 시트에 따라 1배럴에 55달러에서 70달러가 손익분기점이고요. 그런데 유가가 손익분기점보다 오랫동안 낮게 유지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유정을 뚫어야 할 이유와 돈이 없기 때문에 드릴링 속도가 느려집니다. 미국 셰일의 경우 피크를 지났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유가 하락과 함께 기존 생산량이 조용히 감소합니다. 미국 셰일의 경우 부채가 많은 소규모 운영사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굴착, 프래킹, 물류 등을 제공하는 유전 서비스 회사들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시추 장비 등을 회수 및 창고 보관합니다. 이해를 위해 셰일 산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존재했던 셰일 산업은 은행 대출과 사모펀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 독립 석유 회사들이 시추 작업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은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하고 소규모 독립 석유 회사들이 대형 석유 회사 또는 오퍼레이터들에게 인수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금 조달 모델은 끝났으며 인수합병 물결은 이미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소규모 독립 석유 회사들을 사들인 인수자들은 석유 회사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었고, 인수합병을 통해 탄생한 대형 통합 기업들은 생산량 증가가 아닌 현금 흐름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을 챙겨야 됩니다. 덕분에 유가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임계치 밑으로 떨어지면 대형 통합 기업들은 그냥 시추를 중단할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셰일 업계에는 차후 자금 조달을 위해 필사적으로 시추하는 소규모 독립업체들이 사라졌으며, 생산과 성장을 위해 어떤 비용이라도 치르면서까지 시추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하려던 사모펀드도 없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합리적인 자본 규율을 갖춘 성숙한 산업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저유가에 대한 공급 반응이 신속하고 영구적일 것이란 걸 의미합니다. 자본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가 30달러에서도 시추를 계속했던 소규모 독립 탐사 기업들은 사라졌으며, 2025년 현재 그 자리를 시장 점유율보다 재무 상태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는 최고 재무 책임자들 CFO들이 차지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석유 공급은 하룻밤 사이에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동안 매일마다 조금씩 줄어드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지연이 억수로 중요합니다. 석유 쪽의 경우 전통적인 생산자들보다 생산 사이클 자체가 빠른 미국 셰일의 경우 굴착 장치, 인력, 모래, 자금 조달을 준비하는데 가장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가까이 걸리며, 해상 및 전통적인 산유국들, 대표적으로 오펙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유국들의 경우 결정을 내리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본적으로 몇 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고 있거나 지정학적 충격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석유 쪽은 충분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으며, 덕분에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유가는 단순히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급등합니다. 관련해서 비슷한 상황으로 1990년대 후반, 2008년 이후, 그리고 유가 하락에 따른 미국 셰일의 생산 비용 상승, 파산 증가, 일자리 감소가 한꺼번에 터진 2014-2015 셰일 버스트가 있는데요. 낮은 유가는 투자 감소로 이어지며, 투자 감소는 여유 생산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다가 수요가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공급의 경우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격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2025년 현재 실질 가격 기준으로 유가가 저렴하고 투자는 제한적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가하는 정치적 압력, 그리고 10년 전보다 훨씬 취약한 글로벌 시스템 등 유가 상승, 그것도 급등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2026년에 유가의 반격이 벌어질지 억수로 궁금합니다. 이상 유가 하락했다가 급등하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